중국의 한 부부. 항상 바쁘던 남편이 드디어 시간이 나고 둘은 여행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 군데 여행사를 돌며 동남아 휴양지 중 여행지를 고르다 결국 태국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휴양지를 고르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행을 와서 내내 오션뷰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오기 전에 미리 서치해둔 필히 가야 할 곳들, 필히 가야 할 맛집 등등 마치 도장 깨기라도 하듯이 하나둘 다니며 인증사진도 찍습니다. 여행지를 너무나 잘 고른 것 같다고 만족하는 둘. 쇼핑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또 기꺼이 물건들을 들어주며 쇼핑을 함께합니다. 어느 하루 주말이라 그런지 그날은 유달리 사람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가게들을 찾아 골목길들을 누빕니다. 작은 골목골목들을 누비다 보니 꽤 이쁜 옷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가게 몇 개를 들어가 쇼핑하고 남편은 늘 그렇듯 탈의실 밖에서 대기하죠. 그러다 아내가 마음에 쏙 드는 의상 가게를 또 발견하고 둘은 그리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아내는 탈의실로 들어가고 남편은 쇼핑한 짐들과 함께 탈의실 밖에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자 남편은 시계를 확인합니다. 5분, 길어야 10분이면 나왔는데 좋기 20분은 더 걸렸는데도 아내가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급기야 남편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아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진진아, 진진, 당신 아직이야? 너무 오래 걸린다. 여보, 진진아, 진진아. 혹시나 아내가 못 들었나 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문자까지 보냅니다. 여보, 뭐해? 아직이야? 오늘따라 오래 걸리네. 빨리 좀 나와. 나 피곤해. 5분 정도 더 지나 아내가 문자에도 답이 없자 남편은 점원을 호출해 아내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탈의실을 하나둘 살피던 점원.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안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멍하니 그러는 점원을 한참 바라보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냐고 합니다. 여성 옷 가게라 여자들만 드나들지만 다 비어있는 탓에 점원이 그러라고 허락합니다. 남편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탈의실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그 어디에도 아내는 없습니다. 아내의 이름까지 불러보는데도 전혀 돌아오지 않는 대답. 혹시 내가 휴대폰 보고 있을 때 아내가 나갔나? 아닌데.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나를 찾아올 텐데. 하지만 그렇게 탈의실과 가게를 샅샅이 살피는데도 아내는 전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장난기 많은 아내가 장난이라도 치나 싶어 일단 호텔에 가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도 아내는 없습니다. 그들이 방을 나서던 그대로 모든 물건이 위치하여 있고 청소가 완료된 침구 상태로 보아 아내는 전혀 돌아오지 않았음을 인지합니다. 저녁까지도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바로 경찰서로 가 신고를 합니다. 경찰과 다시 함께 찾은 골목길의 의상가게. 경찰도 샅샅이 찾아보지만 그 어디에도 아내의 흔적은 없습니다. 골목길 가게지만 꽤 면적이 큰 샵이라 경찰은 모든 점원을 불러 한 명 한 명 확인합니다. 남편이 제공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사람이 있는지, 가게를 언제 나갔는지 질문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당황스런 남편은 당신들 나 기억 안 나냐고, 나랑 내 아내가 들어와서 의상을 고르며 마주친 점원들만 여럿인데 어떻게 한 명도 기억 못하냐고 따지고, 점원들은 당신은 기억난다며 의자에 한참 앉아있다가 아내를 찾던 사람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아무런 수확이 없자 남편은 경찰들과 함께 인근 가게를 전부 탐문하는데 거기서도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일개 개인이 타국에서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게다가 이미 최대로 연장한 여행 비자마저 만료일이 다가오자 남편은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태국 경찰이 계속해 아내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현지에서 몇 날 며칠을 찾으며 고비를 겪은 탓에 이미 희망의 불씨도 다 사라졌죠. 한창 달달하던 2년차 신혼부부라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만 가득했던 남편은 집에 와서도 아내가 없는 집이 예전 같지가 않았고, 아내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다 남아 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내내 바쁘기만 했던 남편의 회사 생활, 드디어 큰 성과를 내고 얻은 달콤한 휴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둘 다 좋아하는 휴양지로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려고 갔던 여행지인데 남편은 중간중간 연락처를 받았던 현지 경찰한테도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아내의 실종 사건에 대해 물었으며 짬이 날 때마다 아내를 이번엔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하며 태국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그 아름답지만 슬픈 나라를 가는 일정은 어느새 남편에겐 습관처럼 됩니다. 또 어느 명절 휴가가 다가오자 남편은 또 태국으로 떠납니다. 갔던 호텔에 다시 가고 경찰서도 방문해서 물었던 물음 또 묻고 의상가게도 또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술로 슬픔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마침 친구가 연락이 옵니다. 시간 나면 태국을 향하는 사람이기에 자신도 이번엔 태국에 놀러 왔다며 얼굴 보자고 합니다. 놀 기분이 아닌 남자는 거절하지만 호텔까지 찾아온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어 식사라도 같이 할 겸 같이 나서게 됩니다. 괜히 자신 때문에 찾아온 친구인 걸 알기에 밥이라도 대접하고 보내려 했지만 해외까지 와서 우울하게 있을 거냐며 하는 친구에 억지로 끌려가 여기저기 다니게 됩니다. 다른 이와 함께하니 또 전혀 색다른 태국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조명의 클럽, 분위기 좋은 바하며 허나 남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함성 소리와 노래소리. 가까이 가보니 오뚜기쇼라고 적혀 있습니다. 친구는 서커스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자고 했고 남자도 내내 거절하는 것도 미안하고 또 시끄러운 클럽보다는 낫겠다 싶어 따라 들어갑니다. 이런 쇼는 저녁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가고 들어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마침 둘도 꽤 잘 보이는 자리에 착석해 앉아 구경하는데 역시 서커스단이었습니다. 접시 돌리는 서커스 공연, 또 동남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코끼리하며 트랜스젠더들 댄스까지 나오지만 그닥 이런 공연엔 흥미가 없던 남편. 한참을 봤으니 그만 나가자고 하는데 이때 사회자가 오늘 공연의 클라이막스라며 오뚜기 쇼를 소개합니다. 친구는 저게 클라이막스라며 저거만 보고 나가자고 하고 남자도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다시 착석합니다. 스태프들이 커다란 박스를 카트에 싣고 나오고 공연자가 줄을 당기니 박스가 열리며 한 항아리가 보입니다. 근데 그냥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상체보다도 작은 항아리 위에 사람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두컴컴한 조명 탓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항아리 안의 여자는 팔다리가 다 없었고 그저 앞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래서 오뚜기구나 하면서 이 기괴한 모습의 남자는 나가려는데 그 순간 빨간 조명은 좀 환한 노란 조명으로 바뀌고 오뚜기 주인공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남자는 흠칫합니다. 멍하니 바라보던 모습에서 머리털까지 쭈뼛서고 온몸이 떨리며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그토록 찾던 아내가 바로 오뚜기녀로 무대 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지가 다 잘려나가고 모진 학대로 꼴이 말이 아닌데도 앞으로 다가서며 확인해보니 영락없는 자신의 아내 진진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자 아내가 쇄골에 문신했던 나비까지 보이고 남자는 급기야 흥분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이 상황에 하긴 멀쩡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스태프들은 남자가 취객이 난동 부리는 줄 알고 제압하려 했는데 남편이 실종된 제 아내예요. 도와주세요. 라며 중국어와 영어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침 스태프보다는 관객들이 많았고 또 반은 중국 관광객, 반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라 모두 신고하고 도우려고 나섭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묻자 공연 관계자는 자신들은 다른 공연팀에 돈을 주고 계약했고 오뚜기녀가 왜 사지가 없는지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확인해보니 아내는 이미 혀까지 잘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할 수 없었고 사지까지 없으니 더 이상의 소통도 할 수 없었죠. 게다가 그녀는 이미 그 충격 때문에 정신 상태도 멀쩡하지 않아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아내를 친구에 부탁하고 경찰들과 다시 함께 옷가게로 향하는데 탈의실을 다시 면밀히 조사하자 그제서야 범죄의 서막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한눈 판 게 아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구석 쪽 탈의실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바닥. 안과 밖의 사람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탈의실에 여자 한 명만 있을 때 바닥문으로 여자를 지하실로 떨어뜨려 누군가가 아내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가게를 폐쇄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을 전부 체포합니다. 이들은 젊고 예쁜 여자들을 위주로 납치하였으며 그녀들은 이들에 의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상황에 따라 구매자가 사라지면 또 장기 매매나 서커스단에 팔려가기도 하죠. 이 이야기 속의 아내 진진 씨처럼 말이죠. 아내와 함께 귀국했지만 이미 갖은 고문과 신체절단으로 남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 그렇게 아내는 귀국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난동부리다 쫓겨나 그냥 돌아왔다. 결국 같이 그들에게 무대 뒤로 끌려가 친구가 도망 나와 이 얘기를 했다. 역사 드라마 많이 본 놈이 쓴 거네 등등. 전환시대 가장 유명한 악녀 중 한 명인 여태후가 바로 이를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방이 천하를 다스리게 될 때 여태후는 이미 늙었고 당연히 아름다움도 다른 젊은 부인들의 견줄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유방은 그런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젊고 아리따운 치부인만 총애했다고 합니다. 치부인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자가 있는데도 자신의 아들이 너무 똑똑한 게 아깝다며 태자로 만들어 달라고 조릅니다. 여태후 또한 남들 같았으면 태후인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텐데 그녀는 유방의 사랑을 받는 치부인을 질투했고 그녀를 여러 번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범마다 유방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고 그러던 어느 날 유방이 먼저 죽게 되자 여태후는 드디어 자신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람의 사지, 팔과 다리를 모두 잘라냈습니다. 그대로 그녀를 항아리에 우겨넣고 갖은 고문을 다하는데도 이미 자신이 살 거라는 기대 따윈 없었던 치부인은 여태후에게 불려갈 때마다 면전에서 쌍욕을 퍼붓습니다. 치부인에게 모욕을 주려던 여태후는 치부인이 납작 엎드릴 거라던 생각과는 달리 복수의 성이 안 차자 그녀의 혀를 잘라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그냥 표독스럽게 쳐다보며 웅웅대자 나중엔 눈알을 파버리고 귀까지 잘라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항아리채 궁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옆에 두고 지나가는 이들 모두가 그녀를 우롱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행실이 다 잔인하지만 그녀가 가장 잔인했던 건 치부인의 손과 발, 혀 등 하나하나 자를 때마다 그녀가 죽지 못하게 각종 좋은 약재들로 치료받게 하였으며 궁인들에겐 그녀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모욕하게 만들면서도 24시간 그녀가 죽지 않게 감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런츠라고 불리는 이 가장 잔인한 형벌은 후에 중국의 최고 악녀들로 평가되는 서태후와 측천무후 또한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괴담이 퍼지던 당시 마침 발리에서 한 커플이 호텔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명은 욕조에, 한 명은 복도에. 둘 다 나체인 상태로 사망한 기이한 실제 사건. 대형 호텔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작은 모텔이나 작은 가게에선 얼마나 많은 일이 더 벌어질까? 라며 동조하는 네티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누구는 호텔 묵을시 체크사항이라며 침대 및 확인, 아래가 뻥 뚫려 있는 외국 호텔들 조심, 커튼 뒤, 옷장, 화장실 확인 필수, 변기 뚜껑 꼭 닫을 것 동남아 뱀 출몰 주의 등을 적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행지에서 실종된 사건들도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한 나라를 특정해서 주의하기보다는 집을 떠나서 어딜 가든 항상 자신의 안전부터 지켜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낯선 곳, 낯선 자들에 대한 경계심, 적어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디디는 모두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